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속에서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동시에 강한 매수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낙폭과대 종목들을 포함해서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까지 다양한 섹터 내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관은 호실적을 낸 SM을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흐름이 양방향 속으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메리츠증권의 황인수 차장님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종목과 호실적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대외적인 변수는 여전히 시장에 잔존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변수들을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소화해 나가면서 점차 시장이 안정화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실적 성장이 뚜렷한 종목과 업종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이 확실히 삼성전자나 이렇게 강하게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해주면서 이런 부분들도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가만 좋은 게 아니고 수급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네요. 그럼 코스피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오늘 코스피에서 매수되는 종목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두 종목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삼성전자와 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후성.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후성은 2차 전지 종목이겠죠?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표적인 국내 IT 대표 업체, 특히 반도체 관련 업체로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어떤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의 공통적인 그런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특히 이런 대형주 쪽 같은 경우는 매크로 변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이에 따라 주가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1분기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과 실적 성장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크로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피의 큰 종목 중 국민주죠. 네,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후성 같은 경우 1분기 좋은 실적 확인한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좋아 보이는데 어떤 걸 위너 종목으로 꼽아주실까요? 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성이요.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이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같은 경우는 우선 1분기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쪽에 호조로 워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는데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PER이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후성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인 LIPF6에 대한 가격이 고점이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아진 가격 기반으로 장기 고역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호실적을 달성을 됐는데요. 후성 같은 경우는 1분기 이후에도 올해 같은 경우 분기별로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도 가격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는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는 전방 수요 호조에 힘입어서 중국 쪽 가동률이 88%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국내 캐스파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기존의 1,800톤에서 2,000톤으로 증가함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이쪽 소재 쪽 사업 부분에 실적 고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향후 장기적으로 폴란드 쪽 LIPF6의 어떤 대규모 증설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실적 성장과 성장 모멘텀을 갖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쪽으로 모든 좋은 종목이라고 평가를 주셨네요. 1분기 실적만 좋았던 게 아니고 앞으로의 실적 가시성도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 상태라고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느껴집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째 수급적으로도 우위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위너까지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수급 상태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기관 이쪽으로 해서도 약간의 좀 탄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가 조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겠죠. 네, SM 좀 매수세 기관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HLB 그룹주들도 함께 눈에 띄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다른 성격의 종목들을 또 매수하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좀 여쭤볼게요. 이 중에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 가운데 돋보이는 두 종목 어떤 게 될까요? SM과 파인테크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과 X. SM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1분기 호실적 내면서 오늘 그룹주들 함께 움직이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파인테크닉스 오늘 폴더블 쪽도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KH 바텍이나 이렇게 휴대폰 부품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던데 두 종목 어떤 관점에서 주목하시나요? 우선 두 종목 모두 오늘 급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SM 같은 경우는 여러 매출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1분기 실적이 물론 일회성 요인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역시 1분기 실적에 이어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이제 어닝 시즌이 1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어떤 실적과 그다음에 그 2분기 실적도 호조가 되는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 펀더멘탈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관찰하시면서 종목 선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 두 종목을 통해서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호실적을 낸 종목들이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1분기 좀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는데 오늘 외국인 좀 강한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 엔터주 쪽에서 SM과 다르게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좀 수급 흐름에서 예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단순 차익 매물 실현일까요? JYP 엔터도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그렇게 큰 주가 탄력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우선은 그 업종 내에서도 실적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정해주신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코스닥 위너 종목은 어떤 걸까요? 파인테크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폴더블 관련된 핵심 부품, 그 메탈 플레이트, 내장 힌지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폴더블 관련 부품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런 어떤 핸드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중장기적으로 그 사업 제품이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가장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부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매출처 이외에도 향후 그 중화권과 북미 고객사까지 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장 힌지에 의해서 좋은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가시성까지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평가 주셨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살펴봤는데요. 모두 통틀어서 오늘의 수급 추천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FNF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FNF 같은 경우는 그 중국향 매출 실적이 가장 좋은 그 의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역시 1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중국의 봉쇄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향 오프라인 매출은 분명히 중국 공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중국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도매상에 의한 매출도 그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중세화에 따른 중국향 매출의 훼손 규모는 10%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현재 주가, 그 중국 봉쇄에 따른 매출 우려감이 반영된 주가는 굉장히 그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호실적과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봉쇄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이런 그 신규 브랜드 런칭에 따른 성장 모멘텀과 동력 역시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봉쇄가 좀 우려스러웠는데 괜찮은 부분들이 있네요. 정확하게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 봉쇄에 따른 중국 매출 훼손은 10%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대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어떤 중국향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8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높게 보시네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코스피 위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성 그리고 코스닥 위너 종목은 파인테크닉스로 제시가 됐고요. 수급 추천주는 FNF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